가운데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모든 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논의를 하는 그 상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김부겸 후보님이 특히 여기 동산의료원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배재원 의료원장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0년 2월 18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시작하는 첫 환자가 우리 31번 확진자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날 19일 한 10여 명 발생하고 했는데 이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우리가 병상 확보를 하지 않으면 많은 환자분들이 죽을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부 측의 건의를 그 당시에 제가 대책본부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 당시에 중앙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감기로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군의관하고 저희들이 간호장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까지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까지 이제 다 연결해 주셔가지고 사실 3일 만에 대구 동산병원을 이 감염병 거점병원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의료 인력들 차출을 해줄 수 있어서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한 번 더 이 자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적 색을 띌 수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이지만 감사한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만들어주신 그래도 배재훈 위원장님, 동산의료 원장님 한번. 순서가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 하여튼 이렇게 대구의 서쪽에 있지만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동산의료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먼 걸음 해서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또 우리 후보님 이하 여러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우리 메디시티도 본연의 목적과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 계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앞으로도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민복기 대구의사회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 대표자님들 또 배재원 병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북도 또 양 병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일단 전개를 떠나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메디시티 대구라는 어떤 비전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대구 의사 선생님들 비롯해서 차순도 선생님 그때 할 때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갖고 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민 회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우리 단순히 그냥 메디시티가 아닙니다. AI, 바이오 이어가지고 아주 멋진 대구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고요. 또 그런 점에서 대구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흔히 정부에서 이야기한 AX, 인공지능 전환을 산업에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또 거기서 비전을 찾아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일찍 우리가 비전을 갖고 했던 이 대구가 갖고 있는 바이오와 메디칼에 여기서 갖는 이 경쟁력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그런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대구의 바이오 메디칼 쪽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메모할 수 있는 건 메모하고 또 제가 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또 저하고 그런 분야에 안목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약으로 할 것은 공약으로 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혹시 제가 다시 시정을 책임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가 의사의 현무회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마이크 사람 다 부조사 앉아서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허영준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국립주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건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대구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특구, 의료기기 산업 등 제약 산업의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치과의료 연구 산업을 연결할 국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국립주의학연구원은 반드시 대구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치연을 대구에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지의학 연구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 R&D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으로써 대형 공동 연구 및 맞춤형 과제를 확대하여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지의학 허브를 조성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연계로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립지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는 첨단 의료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사업입니다. 대구는 이미 첨단 의료복합단지, 의료특구, 풍부한 산업기반과 전문인재를 갖춘 최적의 입지도시로서 연구원 설립의 즉각적인 실행과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여건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지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위해 대구광역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전략 수립과 행정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의 그 예산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인데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 보철, 의치, 임플란트 등 필수 진료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며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능력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구광역시 치과의사에서는 총 1,365명에게 임플란트, 의치, 보철 중심의 실질적인 기능 회복 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액으로 약 57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 대구시에서 25%를 부담하고 75%는 치과의사회의 기능 제휴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자, 현재 치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대비 지자체 부담 비율이 낮고 민간 도가 부족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치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예산 증액 및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그 지방동시선거 약사정책 제안서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요거를 드리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약사회의 현재 정책은 그 현안이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쪽에 두 쪽이 정말 답답한 현실이고 이루기 힘든 현실인데 지금 이번 집행부 안에 꼭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3번부터 8번까지 그냥 유의물로 보시면 되는데 1번에 이제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있습니다. 사실 약사와 한약사를 만든 것은 30년 전에 그 한방분업을 하기 위해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방분업을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한약사가 생겨난 한약사가 약국을 지금 일반 약사 약국과 똑같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약사,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일반 의약품을 버젓이 팔고 있는데 이것은 면허 범위를 무시한 불법 행위입니다. 면허 범위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를 파는 것이 면허 범위고 약사는 한약과 뭐 조제약과 일반 의약품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것인데 약사법에 약국을 개설한 약국 개설자는 간로 안에 면허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하는 면허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없어서 그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히스타민제나 그리고 회장님, 그 이제 요거는 말하자면 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대한민국 약사회하고 한약사회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요 문제는 하여튼 제가 요 문제를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김부겸 후보님께서 시장님이 되신다면 대구에 창고형 약국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2번입니다. 창고형 약국이 지금 4개째 생기고 있는데 이 창고형 약국의 개인 1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대 자본이 이렇게 그 뒤에서 어느 자본에서 흘러나온지는 몰라도 면허 대여를 해서 하고 있다는 정황이 저희 눈에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되신다면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좀 하셔가지고 대형 약국을 개설할 때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의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동네 약국들이 이때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동네 약국들이 그 대형 창고형 약국 때문에 고사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사가 되게 되면 의료 취약하신 노인층이나 또 취약계층은 오히려 그 차를 타고 창고형 약국에 가서 사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동네에서 복약 상담을 받는 일이 오히려 더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요게 인허가권을 이게 인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설 신고만 하면 됩니까? 개설자들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시가 관여하기가 현재 약사법이나 이런 걸로는 그 제어가 안 되네요. 예, 약사법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그 개설심의위원회 하는 것을 입법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 발의된 이것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국회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입니다. 오늘 의원님도 행안위 의원님도 오셔서 저희들이 이 내용이 없는데 필수의료 특별회의가 구성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있는데 이게 필수의료 특별회의가 금액이 크니까 예타가 문제입니다. 예타 면제를 보건복지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정부 쪽에서 필수의료 특별회의가 전체적으로는 한 1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각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이제 또 특별 해결을 해가지고 대충 내년에 1조 2천억 정도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고 기재부에 지금 의견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구성을 어떻게 이게 사용할지에 대한 거를 다 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예산으로 다 태워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근데 지방자치 그 부담도 있습니다. 물론 매칭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특별회계가 꼭 그 신속하게 진행되려면은 이게 뭐 각 지방마다 모든 그 회계를 가지고 뭐 아까 이런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응급의료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의료원과 예산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특별회계가 예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경북대학교에 있는 것 중에 1번의 의료 불균형 해소의 두 번째 전임 교원이 행안부의 소관입니다. 전임 교원 배정이 두 번째. 첫 번째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의 두 번째 전임 교원 부족 현상. 이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인력이거든요. 겸임 교수가. 이제 요 사립 의료원하고 좀 다르고 국립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은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330명이 배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뭐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300명 내외로 정원을 교육부하고 복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행안위에서 이 내용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지방의료의 아까 국립대뿐만 아니라 뭐 지방의료의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요거는 의과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그래 지역의사제로 지금 정원이 또 배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병원의 교수 수도 정원이 돼야 되니까 그 지역의사제와 따라 가지고 병임 교수에 대한 신청이 왔을 때 행안부에서
이게 생활에서 크게 지금 이슈가 안 돼 있거든요. 또 그렇죠. 예. 자료를 좀 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도록 교육부하고 하겠습니다. 이미 예. 하는데도 수요조사도 이미 했는데도 제대로 네. 안 가니까 제가 의원님께 따로 자료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지난번에 그 후보님께서 저희가 오셨을 때 맨 건에 있는 내용이고 연구와 관련된 거, 의사과학자 관련된 거, 지방의 의료 발전 기금이든 아니면 지역 수가, 정책 수가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라 가지고 이건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재훈 동산위원장님. 예, 원하늘 원장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두 가지로만 크게 요약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권역센터가 우리 경북대학 병원장님 또 영남대 의료원장님 계시지만 늘 상시 포화 상태고 이러한 중증 환자가 와도 지금 처치할 대우 시설이 불가능한 요즘 언론에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의 서남북권, 달서구, 달성군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대구 인구의 전체 40%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센터가 서남북권에 꼭 있어야 될 상태입니다. 이 서남북권이 설치가 되면은 고령 성주 7구까지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상당히 지형적인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권역급 센터의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저희들이 시설 투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공공의료의 성격을 띠니까 요거는 예. 지자체에서 매년 얼마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단위로서 대경 지역에 2개 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원은 뭐 저희들 자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뭐 조금 도움 줄 수 있지만은 예. 그럼 도움 이거 주시면은 충분히 예. 지정 자체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중증 모자 저희들이 중증 모자 지금 곧 설명해 있지만은 작년에는 대구 출생아가 신생아 출생아가 18,000명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초산 연령이 상승되면서 결국은 고위험 산모, 그다음 저체중 신생아 등이 출산이 많아지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본원은 현재 전국 최고 실적 수준의 고위험 산모뿐만 병원으로서 대구 천남북권과 경북권까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환자의 체계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두 번째로 원스톱 긴급 대응과 필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증 모자 의료센터의 추가 지정에서 저희들이 꼭 한번 지원하고 싶고 시 차원에서 중증 의료 모자 보건센터를 지정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안전망을 실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 중증 모자 의료센터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어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원해 주시고 그 뒤에 저희들이 하는 양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산부인과 교수라든지 또 신생아 교수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수가에서 조금 높은 그걸 받음으로써 저희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번에 얼마 전에 왜 산모도 위험하고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거는 결국은 예. 산부인과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병원을 돌다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저희들은 상시 24시간 365일 대기하고 있고요. 그날로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이 NICU, 그렇게 신생아 중환자실 39베드가 풀로 차 있었고 예비로 3베드를 더 운영하는 상태라서 그 뒤에 배후 진료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했고 119에서는 충분히 그 이해하고 다른 병원을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벌써 이 조선시대부터 386년에 역사가 지고 있는 그 대구 당연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좀 미미한 지금은 해버렸고 저희 대구 한의대학교는 뭐 전통의 과학화라든지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그런 문화 이념을 앞세워서 나름 그 한방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4년 10월 말에 동구 혁신도시로 인상해서 새로 부속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이전 개원을 했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한방산업 진흥 정책이나 그런 정책 추도에 많이
캠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축소가 되어서 사실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통합의료진흥원이라고 저희가 대구 한의대 가톨릭대하고 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R&D 예산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여기 말에 진행이 되다가 12산 계엄 사태로 해서 그 관련해서 부지부지되는 바람에 그게 그냥 전에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지되고 됐고, 지금 첨단 복합단지 지금 부사장님들 좀 와 계시지만 첨단 복합단지도 사실 대구시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정을 따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구와 오송에 두 군데가 있는데, 오송은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사실 대구 전북까지가 많이 조금 오송에 비해서 사업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시장을 당선이 되신다면은 비록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은 한방 관련 사무직 한방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딱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예, 대구의료원장 김수호입니다. 그 대구의료원은 정말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정말 유사일에 정말 혹독한 그런 시기에도 대구 동산병원 또 경북대병원과 같이 공동으로 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응을 해서 코로나19를 정말 코로나19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구의료원이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코로나19를 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구가 정말 코로나19 위기에서 잘 벗어났는데, 그 당시 대구의료원이 병원을 전부 소개를 하고 코로나19 대응만 하다가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정상화해서 일반 병 환자를 이제 받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이제 전국에 35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인천의료원이나 비슷한 규모의 인천의료원이나 부산의료원만큼 지방정부에서의 재정지원이 대구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물론 대구의 재정 규모가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이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제의 지원에 비해서 반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열악한 그런 지원 체계가 있으니까, 시장이 되시면 이것을 잘 한번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구로는 이제 새로운 또 팬데믹에 대응을 해서 전환형 격리병동 구축 사업도 이제 곧 10월달 되면 완공을 하거든요. 그 공공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제만큼이라도 대구시에서 재정 지원이 좀 돼야 된다. 너무나 지금 열악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다음 노승현 원장님. 지금 방금 신용 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는 아시겠지만 5개 의과대학이 있고 또 3,500개 넘는 의료기관들이 있는 막강한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2011년도에부터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구의 성장 동력 좀 삼자는 취지하에서 의료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을 창립했습니다. 저희들 2011년부터 열심히 해서 2019년도에는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무슨 이후인지 팬데믹이 끝나고 2023년부터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 또 의료 정책들, 그동안 의료 방역에 방해되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순위가 떨어져서 이제 작년에는 전국에서 6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물러설 때도 없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인프라는 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도 구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갖춰진 이파를 활용한다는 취지하에서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삭감됐던 예산을 보건 좀 주시고 좋은 의료 정책들도 그 의료 방관 정책들도 다시 복원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영국 청담 의료산업위원회가 박구성 사장님 저희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 분야라서 굉장히 뒤에 제 기획을 걸로 생각합니다. 의료 현장이 아닌 대구시의 경제와 관련된 이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모두가 아시고 제도 제약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과거의 1등 도시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많은 노력을 해갖고 현재 선수의 복합형 전통 우리 산업의 기술 초차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테크노폴리스 현풍의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성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산업 기술 초격자와 모빌리티 로봇에 바이오를 접목하고 AX 전환을 하는 거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첨단으로 하는 복합단지가 대구 동부와 안신지역에 있습니다. 핵심 도시 옆에 끼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구는 춘복단지 33평만으로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재단이 있고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데 오송의 경우에는 30만 평의 춘복단지 주변에 405만 평의 국가 혁명과학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 산업단지입니다. 오송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천복재단입니다. 함께 산업을 봐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산업단지를 하나 갖고 있으면 대구가 얼마나 그 미디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시장님께 대구를 이끌게 되시면은 대구의 3대 축 그러니까 수성 알파시티, 테크노폴리스 현풍 성서산업단지와 함께 동구에 국가 첨단 산업 특화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해 주시면은 대구의 미래 산업의 기반 축이 완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초격차 산업 4대 축이 완성되면은 대구의 균형 발전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구에 부족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연계되기 때문에 꼭 대구의 경제 활성화를 갖고 동부 지역의 천복단지와 연계된 첨단 의료산업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건의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국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 같이 대응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시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 신청을 해서. 예. 그럼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그걸 합니까? 말하자면 신청을 받습니까? 정부가 이런 공모 사업을 냅니까? 저희들이 기획을 해갖고 기획을 해서. 예, 이쪽에 이런 단지를 조성하고 오실 수 있는 기업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허가를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송이 여러 가지 많이 앞서 있고 조건이 좋으면 우리 바이오 쪽에 이런 또 메디칼 쪽의 기업들이 대구가 그런 제안을 하고 공간을 열면 오기는 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산업유치 토지 분양가만 조정이 된다면 대구가 광역시지 않습니까? 오송하고는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오송이 서울하고 가깝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은 오송 안에 산업단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대구는 광역시이면서 대구에 있는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토지 분양가 광역시 지금 예를 들면 오송은 지금 85만 원인데 산업단지 우리 천북단지에 입주하려면은 350만 원. 그게 조성원가가 뭐 그렇게 차이 날 만큼 원래 땅값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원래 여기 광역시니까 땅값이 비싸서. 오송이 그럼 혹시 제가 이야기한 질병청, 시약처가 전부 다 오송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 몰리고 우리는 좀 회피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단지 입주지역 중에 홍탁수 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입주기업 70개
선거의 입주계 협의회 회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천복단지 입주기업이 협의회가 오송에는 없습니다. 오송에 입주계 협의회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유명무실한데 우리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규제를 협파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 또 문구만 믿게 바꾸면 규제를 계약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 천복단지에서는 의약품하고 의료기기만 생산할 수 있게 있습니다. 품목을 제한하니까 지금 이제 산업이 여러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의료보건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기는 아닌데 병원에만 쓴다든지 치과 병원에 쓴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시제적인 요구나 의료 발전에 의해서 꼭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 이제 법에 보면 거기 보건의료기술이라는 문구만 천복단지에서 생산할 때 넣어주면 기업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서 콜라겐 추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료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가 의료기도 만들고 각종 화장품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치과 의사님 계시지만 지르코니아를 구우려면 1700도 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거기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의료 기술에 관련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법령만 개정해 주시면 보송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력적으로 발전할 텐데 이걸 수차례 건의해도 안 됩니다. 이걸 혹시 강력하게 막고 있는 무슨 다른 뭐가 있습니까? 어떤 업계라든가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솔직히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정말 복지부동입니다. 문구를 하나 바꾸려고 하면 뭐 큰일 나는 것이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요. 사실 거기는 그 제도적으로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단서만 넣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존의 무슨 업계 이런 데서 무슨 집단적 로비를 해가 못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꼭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매출 10배 올리겠습니다. 예, 국회 뭐 관련 상임위원회는 직접 아니지만 또 상임위원장이 계시니까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저하고 통화 한번 하시죠. 이건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 왜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무슨 다른 이유가 혹시 있다면 그거를 제거를 하고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나 무슨 다른 이해관계 충돌되는 업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전혀 아니라 하시니. 없는 것 같은데 건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보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범이라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 웨비시티든 간호사이든 시민에게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현재 시군의 조례에 보면 통합 돌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돌봄에 대해서 가장 아마 늦게 지금 움직이는 데가 대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라든지 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몇 가지를 제안드린다면 재택에서도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간호센터 도입을 추진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방문간호가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형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한 재택간호 서비스 제공으로 법적 근거를 시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택간호 서비스 인프라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요. 의료 인력 중에 74%가 간호사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정말 국민들에게 특히 시민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겠지만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그 의료비 혜택 지금
보험 굉장히 고갈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후보님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회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이는 뭐 주간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업역 충돌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랑은 또 다른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뭐 저희가 하는 통합돌봄이 단비라고 지금 대구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인구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요양병원을 500개로 국가에서 줄이려고 하거든요. 30년까지. 그래서 결국은 재택에서 간호를 받아야 됐을 때 충돌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정도의 그런 의료 서비스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네네. 높이자는 거죠. 네네. 그 대신에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케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여지는 열어두었는데 대구는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도 단비라고 해서 그 단비가 무슨 뜻이냐면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대구 이런 곳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걸 다 받았어요. 이미 위원 위촉장. 대구가 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늦게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신청자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홍보도 그렇고 해서 조금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드리는데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모든보건의료원장의 꿈이 국시원을 대구에 유치하는 건데 그 국시원 유치에 초석이 되는 의료기술시험 연수원이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 운영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천복단지하고 운영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분들이 필기가 아니라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그걸 이번에 완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운영비를 안 준다는 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운영비 예산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국가에서 네. 누락됐어요. 이거는 추경에 다시 부탁을 했는데 아직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추경까지는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라죠?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그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그럼 지금 어디서 칩니까? 지금 국시원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국시원 자체를 옮기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초석이 되는 시험 연수원을 지금 만들어 놨으니 그걸 운영을 해서 다 이렇게 시험을 돌려야 되는데 운영비가 지금 없는 예산이 없는 상황. 제가 조금 감당.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이사장님. 예, 말씀하세요. 예. 의료기술 연수원 저희가 유치를 했을 때 건설 사업비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요청을 했는데 작년 예산으로는 정부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신청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국시원과의 관계는 국시원은 연수원 중 일부를 활용해갖고 의료 예비 의료인들의 시험을 보는 실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고 있죠. 2차 지방 이전. 그때 국시원이 의료연수원과 연계돼서 대구에 온다면 굉장히 큰 활성화가 될 계기가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종합해서 시간에서 우리 김부겸 후보님 말씀 듣고 민복기 회장님 말씀. 민복기 말씀. 저희가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할 것이 많지만 대구가 앞으로 경제가 살려면 저희 의료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둔 AI, 바이오, 의료기기, 제약 모든 것들이 대구 경북에서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많은 주제 발표가 있었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반드시 대구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 치의학연구원 치과의사 회장님, 치의학연구원 유치 문제가 나온 건 제가 6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결정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구뿐 아니라 어딘가 아직 안 보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공모하겠다고 박시구 장관님께서 대구 타운홀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충남 쪽에서는 공모가 불가하다 대통령 공약일 때
이제 공고를 하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충남하고 경쟁입니까? 천안? 하여튼 충남하고 천안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법안을 발의를 특별 법안을 발의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벌써 6년, 7년 지났는데도 결정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국립치료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통과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그 통과를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설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현장이 지금 좀 시간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천안이 들어간 상태여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행히 또 그 공모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 그리고 유치 노력을 해가지고 일부러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예, 아까 건의하신 말하자면 사실은 시가 요 정도 지원하고 이런 정도의 복지 효과를 낸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요건 하여튼 뭐 바로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요건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사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거래 자본 문제는 하여튼 여기 이제 권한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요즘은 전부 그 왜 이런데 대형 자본이면 반드시 또 대형 로펌을 붙여가지고 붙이면 무조건 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면 또 약사회하고 그 협업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결과가 마침내 우리 지금 유통 괴물들이 와갖고 유통업체를 다 죽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바짝 정찰해 하겠습니다. 나머지 병원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주신 것들은 저희들이 뭐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중에서 공약이 필요한 부분과 우리 대구의 특수한 부분과 대한민국 의료 현실 전체에 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금 도울 건 도우고 또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천복어업단지라는 게 단순히 이름뿐 아니라 대구의 미래 먹거리하고 연관되는 건데 다른 데보다도 저는 오송에 비해서 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문제를 대구하고 오송으로 나눠줄 결정을 하던 그 무슨 복지부 장관 하시던 광명에 전재희 장관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원래 오송으로 가게 되는 걸 마지막에 장관님이 그냥 찢어준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도 뭔가 이게 한 발전의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오늘 여러 기관단체장님들 또 우리 민복기 의사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상당한 정도 잠재력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에 기회가 주어지면 이건 뭐 일자리가 지금 대구에서 제일 급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같이 다시 또 논의하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